내 이름은 아라마키 유키, 16살의 고등학생이다. 지금부터 나와 삼촌 사이에 일어났던 대박 황당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한다. 우선 우리 집 가족 구성을 설명하자면 아버지 슌스케 씨와 엄마 미카코 씨,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이고 나는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두 분이 쉬는 날에는 가고 싶어하는 곳마다 데려다 주었고 혼자서 두 분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우리 세 식구는 항상 화목했고 평화로운 일상이 함께했었다. 나는 이런 우리 가족의 화목과 평화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이지 현실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아빠의 한마디 말에서 비롯됐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도 같이 갈래? 아빠가 친할머니 댁에 가자는 말을 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 집에서 보자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우선 내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댁에 간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다.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건 거의 6년 만의 일이다. 설이나 추석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언제나 외갓집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친할머니와 사이가 나빠서 6년이나 찾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친할머니인 치에미 할머니는 우리 집에 혼자서 여러 번 놀러 온 적도 있고 엄마하고도 사이 좋고 나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 아주 자상하고 좋은 분이시다. 때문에 친할머니 댁에 이렇게 오랫동안 발길이 뜸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가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주말이 되고 우리 세 식구는 아주 오랜만에 친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친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건 아니고. 신고 오랜만이다. 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아빠보다 4살 아래인 신고우 삼촌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에는 삼촌하고 명절 때마다 만났고 그때마다 같이 놀아줬던 기억도 남아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삼촌은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대낮인데도 잠옷으로 보이는 추리닝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다. 삼촌한테는 미안하지만 전체적으로 더럽고 쳐다보기도 꺼려지고 뭔가 피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느낌이라는 게 티가 나면 그건 그것대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 인사는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먼저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느낌적으로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린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다가 나와 엄마는 거실에 남고 아빠와 할머니가 따로 얘기한다며 다른 방으로 갔다. 그 틈을 타서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좀처럼 말을 안 하고 머뭇거리던 엄마는 내가 끈질기게 질문하자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었다. 이유는 신고우 삼촌 때문이라는 것인데 신고우 삼촌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한다. 그 뒤 재취업을 하려고 했건만 직장을 잡지 못했고 그러다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했는데 그게 아마도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알바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만 빠져 있는데 그게 벌써 4년이나 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아빠한테 삼촌이를 의논하자고 집으로 불렀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어렵게 할머니 댁에 모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빠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찾아질 리는 만무하고 우리는 성과 없이 할머니 댁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어른들 세계는 참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나한테는 아직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트러블이 일어나고 말았다. 유키 안녕. 나 누군지 알겠어? 신고우 삼촌이야. 네, 당연히 알죠. 근데 제 라인 아이디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직도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노트에 적어놓거든. 그 노트에 적힌 전화번호 보고 아이디도 알았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근데 저한테 왜 연락했는데요? 거리감 느껴지게 왜 그래? 옛날처럼 편하게 애교도 떨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네, 잘 지내요. 그럼 너무 다행이고.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불쾌감과 섬뜩함이 온몸의 신경을 긴장시켰다. 다 떠나서 삼촌이 불쑥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해서 친한 척을 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불편한 건 당연했다. 그걸 시작으로 툭하면 학교 생활은 어떠냐느니, 집에서 부모님하고 사이는 좋냐느니 이것저것 물으면서 연락을 했다.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대충대충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삼촌하고 톡을 하는 게 정말 징그럽고 짜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적당한 거절 방법을 못 찾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삼촌의 목적이 무언지가 밝혀졌다. 유키야, 있잖아.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꼭 네 대답을 듣고 싶어. 뭔데요? 유키, 너 혹시 남친 있어? 없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중학교 때 한번 사귄 적 있어요. 걔랑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저기 그런 걸 왜 제가 가르쳐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건 그렇지. 미안. 그럼 질문을 바꿔서 너 연상은 어때? 몇 살인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럼 몇 살까지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비슷한 나이라면? 내가 연애 경험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나도 눈치를 챌 정도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게 느껴졌다.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면 빼박 아닌가? 아무래도 삼촌은 나를 여자로 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당연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빠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남자가 그것도 삼촌이, 이건 뭐 근친상간? 나이, 혈연관계가 설사 없다고 쳐도 머리도 안 감고 일도 안 하고 한심한 꼬락서니를 떠올리면 솔직히 옆에 오는 것도 싫을 정도인데,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란 판단하에 연락을 차단했다. 이제 삼촌도 더는 어쩌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름방학이었고 평화로운 평일 낮에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다.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근처에 왔다가 인사나 하고 가려고 왔어요. 삼촌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거실에서 내 방으로 도망쳤다. 조금 있다가 유키, 삼촌 왔는데 내려와서 인사할래? 네 얼굴도 보고 가고 싶다는데? 엄마가 방으로 나를 부르러 왔다. 인사를 안 한다고 버티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마지못해 내려갔다. 내가 내려가자 삼촌은 진짜 티나게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다. 오래간만이다. 최근에 너하고 얘기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 네. 나는 무슨 의도로 그런 라인을 보낸 거냐고 묻고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서 뭐라고 말을 꺼낼 수도 없고 그냥 빨리 내 방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님 삼촌이 빨리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속으로 계속 빌고 있을 때 삼촌은 천천히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거 그러니까 요즘 여고생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구했는데 너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 애들이 많이 먹는 과자를 하나 내 앞에 내밀었다. 솔직히 정말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러자 삼촌은 그럼 나는 그럼 이만 또 보자 유키. 그러더니 허둥지둥 우리 집에서 나갔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딴에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방에 올라와서 그 과자를 열어보니 뭐야 이거? 안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다. 그 종이에는 새빨간 글씨로 라인 무시하지 마! 라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무서운 공포심을 느꼈다. 내 이름은 아라마키 슌스케.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좋은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본가 가족과의 관계는 그다지 원만한 편이 못 된다. 어머니와는 이상적인 모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문제는 동생이다. 남동생 신고우는 38살의 백수. 간단히 말해 대책 없고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은 전혀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이 없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니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 정도 있었다.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보험금이나 집 등 상속권도 있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당장 먹을 걱정이 없으니 일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동생 문제를 회의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었지만 결국 둘이 머리를 맞대어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물론 지난 몇 년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막 백수로 눌러앉았을 때는 엄하게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공장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동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준 적도 있다. 그때는 그걸로 일단 해결이 됐다고 믿었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친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를 걸어왔다. 지각,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단순 작업은 거부하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작업은 시키려고 하면 능력이 모자라고 결국 친구가 근무 태도를 지적하자 아이 더럽게 난리네. 이딴 거지 같은 회사 사장도 사장이라고 정말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근무 시간 중에 그대로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덕분에 친구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나는 이 일이 있으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겁이 나서 동생에게 일자리를 주선하지 못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내가 일자리를 소개한다고 해도 동생이 면접에 갈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 줄곧 어머니는 답답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동생 문제를 한탄하셨는데 솔직히 당사자인 동생이 저런 태도라면 옆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이젠 그냥 포기하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짓고 앞으로는 오로지 내 가족을 최우선에 두고 살리라 가족과 내일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자고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제법 심각한 얼굴로 얘기 좀 하자며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다. 그게 오늘 낮에 신고우 삼촌이 왔다 갔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줄곧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애가 왜 우리 집에 왔었는지 나도 아내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다만 의문을 가질 뿐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특별히 딸아이한테 준다면서 과자를 하나 들고 왔다고 한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길한 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지금 잠깐 얘기할 시간 돼? 응. 어제 삼촌 왔을 때 너한테 과자 줬다면서? 그랬어. 너하고 삼촌이 그렇게 친하고 그런 거 없지 않았니? 그런데 왜 일부러 집에 와서 너한테 과자를 주고 갔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삼촌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그건 그런데 미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아빠나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은 없어? 사실은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삼촌한테서 계속 라인이 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연락 차단했는데 그런데 어쩐지 이상했어. 아빠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이따가 가족회의 열자. 역시 딸아이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다. 무엇보다 일부러 어머니 수첩을 뒤져서 딸아이 연락처를 입수했다는 점부터 의도가 의심쩍었다. 좀 전에 딸아이와 라인을 주고받았을 때도 아이가 뭔가 겁을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딸아이와 아내를 불러 셋이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러자 딸아이는 겁먹은 듯한 모습으로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동생과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삼촌이 조카한테 보내는 거라고는 보기 힘든 불편한 내용들이었다. 마흔을 목전에 둔 남자가 여고생한테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였다. 아내는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나는 분노와 공포로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때 받은 과자 속에 이게 같이 들어있었어. 그건 라인을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였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즉시 동생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를 깨우고 동생을 불렀다. 나는 라인 내용과 협박 편지를 동시에 보여주며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얘는 더구나 네 조카야. 하지만 동생은 어디 개가 짖냐는 듯한 얼굴로 그건 그냥 농담으로 쓴 거지. 라인도 삼촌이 조카를 걱정해서 몇 마디 한 건데 웬 오버? 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나는 누구랑 언쟁을 벌이거나 싸움은 젬병인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내 딸아이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절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었다. 너도 생각을 해봐. 여고생이 이딴 메시지를 받으면 받는 입장에서 좋아하겠어? 네 딸뻘인 애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울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네가 이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이런 당연한 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유키는 공포에 떨고 있어. 이게 네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증거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신고가 흥분한 목소리로 반격을 해왔다. 그래, 형은 좋겠어. 운 좋게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나는 불운의 연속이야. 더럽게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도 잠깐 달달한 상상 좀 한 건데 그것도 죄야? 그리고 유키도 내가 보낸 라인 받고 좋아했단 말이야. 부모라고 니들이 멋대로 우리 사이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16살이면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야. 대체 뭐가 문제야? 흥분했는지 두서없이 말을 뱉으면서 결국 딸아이에게 딴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해버린 동생. 결국 우리 둘의 싸움은 큰 싸움으로 번졌다. 더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내가 손이 올라가려고 하던 찰나 우리 둘의 머리 위로 찬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물을 한 바켓을 떠와서 우리에게 끼얹은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다. 어디서 다 큰 것들이 싸움이야? 정신들 차려! 니들이 중학생이냐? 그딴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남동생 앞으로 조용히 다가와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생의 뺨을 거칠게 올려치신 어머니. 어머니의 행동에 동생은 물론 나도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온화한 분이셨고 개구쟁이 아들들에게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는 분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멍에 있는 우리 둘을 향해 어머니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다. 신고, 나는 네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있었다. 자식은 어찌됐든 모두 부모 책임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책임지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뒤 봐줄 사람이 있으니 상관없다. 그런 거였니? 오늘 일로 나도 한 가지 큰 결심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류를 하나 꺼내셨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집도 내놓을 거고 이미 부동산에도 얘기를 해뒀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양로원에 관한 서류였다. 자신은 양로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이니 동생도로 앞으로 알아서 살 길을 찾고 각자 도생하자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동생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고 그걸 깨달은 동생은 갑자기 어린애처럼 엄마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제 잘할게. 직장도 구하고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봐줘. 엄마! 갑자기 정말 어린애라도 된 듯 응석을 부리는 동생을 앞에 두고도 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앞으로 딱 반년이다. 그때까지 네가 어떻게 살 건지 정해두는 게 좋을 거다. 하다 네가 감히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협박해? 당장 내쫓고 싶지만 아들이 뭐라고 반년이나 시간을 준 거니까 그렇게 알아.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는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동생도 이번은 진짜구나 하고 느낀 바가 있었는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결국 굶어 죽기 싫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처지의 노인 동생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자기는 모르겠다고 철판을 깔기로 작전을 세운 건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년을 보냈다. 아마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를 버리지 못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의 물건을 모두 정리하신 후 반년 후에 자기가 말했던 대로 양로원에 입주하셨다.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집안에 있던 동생은 결국 이거 놔! 여기 내 집이야! 이젠 아니거든! 여기서 얼른 나가! 경찰이 출동했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로 집 밖으로 끌려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설마 일자리도 구하고 먹고 살 방법을 찾으려니 했지만 동생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항상 최악을 보여주었다. 아빠. 왜 그래? 너 학교 갈 시간이잖아.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래? 그게 요즘 자꾸 누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뭐라고? 삼촌이 집에서 강제로 퇴거 조치를 당하고 얼마 후 그 무렵 나는 삼촌이를 잊고 겨우 평소처럼 지낼 수 있게 됐을 때였다. 뭐지? 내 뒤에서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걸음을 멈추면 뒤에서도 멈추고 내가 다시 걸어가면 뒤에서도 따라걷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뒤를 비춰보았다. 그러자 역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였다. 나는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무조건 달려서 근처 아무 집이나 일단 들어갔다. 헉! 너 누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자꾸 저를 따라와요. 그럼 큰일이지. 얼른 부모님한테 연락부터 해.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서 창문으로 바깥 동정을 살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신고우 삼촌이었다.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유케,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삼촌이 스토커처럼 계속 나를 따라와서 무서워서 지금 모르는 사람 집에 무조건 들어와서 사정 말하고 잠깐 피신 중이야. 엄마 빨리 와. 나는 울면서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말했다. 그때 집주인분이 경찰에 연락을 해주셨다.
삼촌은 경찰이 출동하자 겁을 먹고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경찰의 추격을 따돌릴 만한 능력은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다. 외모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손쉽게 검거되었다. 여긴 위험하니까 집부터 이사하자. 아빠의 그런 결단으로 집도 멀리 이사하고 학교도 옮겼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서야 차츰 예전과 같은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 뒤 삼촌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나를 구해준 집주인분께 인사를 하러 한번 찾아갔었는데 홈리스 대상 무료 급식센터에 삼촌이 줄을 서서 밥을 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입주한 양로원 주위를 배회하다 신고를 당하고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양로원 입구 안내 데스크에 대고 우리 엄마 어디 있어? 당장 불러! 안 그러면 여기 내가 다 불사지를 거야! 라면서 난동을 부리며 협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양로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삼촌은 이번엔 실형을 면할 수 없었고 당분간은 감옥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전과자가 된 삼촌과 앞으로 2번 다시는 만날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